여러분은 성공하셨나요? 성공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인데요. 검색수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이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성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그거를 놓치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은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책이 얼마나 두껍냐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이거는 제 독서 습관인데, 본계적 독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고 깨닫고 적용하고 요거를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건데, 이론적인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이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포스트잇을 붙여요. 그리고 현실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붙여서, 제가 재독을 하거나 삼독할 때는 이 부분만 걸러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책을 정확히 볼 때는 뭐 이런 부분만 읽어도 총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맥스웰 몰츠는 부와 성공을 부르는 것은 결국엔 마음에 달려 있고, 이것을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맥스웰 몰츠가 성공에 대해서 성공의 법칙을 16개를 정리를 했어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자아 이미지부터 바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생각하실 때 나는 스스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나는 항상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나는 뭐를 해도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50이 넘으면서 되게 많이 넘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기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는데 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나랑 가장 친한 사람 5명한테 받아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숙제를 저랑 가장 친한 5명,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5명한테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 5명이 저의 장점 중에 하나를 뭐를 썼냐면, 근데 이게 신기하게 이 5명이 똑같이 1번으로 쓴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긍정적임, 이렇게 써뒀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는 어떤 상황이 와도 초강력 긍정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저한테 칭찬 아닌 칭찬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말이, 그런 믿음이 제가 어떤 슬럼프나 위기에 빠져도 탄력 회복성,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내 내적에 있는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래요. 진정한 자아혁명이라는 거예요. 성공 메커니즘은 누구한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독서 모임을 한 거는 벌써 6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변화였냐면, 며칠 전에 저희 아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엄마가 예전에 독서 모임을 시작한다 그럴 때 엄마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정말 많은 걸 느꼈대요. 알렉스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골프 연습 없이 상상력으로만 골프를 칠 수 있나를 테스트를 했었대요. 그래서 매일 소파에 앉아서 5분 동안 이 골프 샷을 날리는 것을, 상상을 정확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상상을 매일매일 한 다음에 골프를 처음 쳤는데 90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가시나요? 모리스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정신이 9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신체 조건, 이게 8%를 좌우하고 장비, 이게 2%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잘하려고 할 때, 욕심을 낼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긴장을 풀면 체면도 풀린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글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기 암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조금이라도 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쿠에가 했던 다른 유명한 말 중에는 노력 역전의 법칙에 관한 것도 있다.
의지와 상상이 충돌하면 예외 없이 상상이 항상 승리한다. 여러분, 그 상상력의 힘을 믿으시나요? 저희가 골프를 잘 쳐야지 이러면 정말 어깨랑 손에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골프를 못 치게 되잖아요. 힘을 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의 삶과도 어떤 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려고 힘을 줘서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힘을 빼고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의지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기술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삶에 대한 창조자로서의 경험을 이 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사고는 의식적인 결정과 상상력을 통한 목표 또는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졌을 때 자아 이미지가 극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려면 그 불행했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맥스웰 몰츠는 또 마음의 족쇄나 수갑을 풀어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미래를 붙잡는 족쇄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여기서는 그 족쇄를 풀어버리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걱정은 돈을 걸기 전에 하라.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라. 세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라. 네 번째는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해라. 5번째는 일하는 동안에는 긴장을 풀어라. 이 5가지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래요. 성공과 행복은 정신적인 습관의 결과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쉰들러 박사는 행복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유쾌하게 느끼는 정신적인 감정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더 착하게 살 수 있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워지고 건강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남을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성공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공하실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올해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말이 저한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고, 제가 그래서 상반기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펐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의 행복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예요. 대학을 본인이 바라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데 재수도 안 한 거 반, 못 한 거 반 이래가지고 재수도 못하고 그냥 원치 않는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그 안에서 본인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해보고 싶은 거를 다 도전했다는 거. 저는 저희 아들이 그 4학년 때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거,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공을 구성하는 7가지 성격이 있대요.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방향 감각하고 이해, 용기, 관용, 존중, 자신감, 자기 긍정, 이게 성공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 동 실패 메커니즘에서 또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실패에 대한 메커니즘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실패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역이용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메커니즘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욕구 불만, 희망 없음, 공격성, 불안감, 고독감, 불확실성, 분노, 공허함. 이런 게 아예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거를 얼마큼 갖고 있고 얼마큼 다스릴 수 있나,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맥스웰 몰츠가 성형외과 의사예요. 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예쁘게 고쳐줘도 정말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그거에 절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마음을 성형하는 거, 마음을 다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는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원망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느끼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병들어가고 내가 피폐해진다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그거를 털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맨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털어지면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만 그건 상대방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느끼기 전에 내가 그거를 느끼지 말아야지. 그거는 내가 내 마음 관리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어간 것 같아요. 자아를 구속하는 고삐를 풀어버리래요.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실 때 있죠. 그래도 실수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막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저희가 연령이 뒤로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 무너지지 않는 성공 자아를 구축해 놓으래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트루만 대통령 아시죠? 이 트루만 대통령이 엄청 많은 스트레스, 엄청 많은 피곤함이 있었는데도 밖으로 볼 때는 전혀 내색을 안 나시고 건강한 이미지를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나? 근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만의 마음속에 참호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군인들이 참호에서 휴식을 취하듯이 나도 나만의 참호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고. 여러분만의 참호가 있으신가요? 저는 저만의 참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호의 시간을 일주일에 그래도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저만의 그 공간도 있고 저만의 예식도 있고 이런 거죠. 위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강해진대요. 위기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있으신가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지나친 의욕에는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를 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위기에 대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확신해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실 때 그거에 대한 성공의 이미지, 성취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퇴직 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미지화된 사진을 비전 보드를 만들어 놔서 거기다 사진으로 이렇게 다다다닥 붙여놨어요.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 그 안방에 건식 화장실 안에 이렇게 비전 보드를 2개를 큰 거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나 지인들한테 막 그거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꿈을 잃지 않고 되고 안 되고는 신의 영역이에요. 저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걸 보고서 그거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몇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꿈을 접어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확실하게 100세는 넘어서 산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부모 세대가 100세까지 9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100세는 산대요. 그래서 100세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가천대 총장님이신가요? 그분이 90세 넘으셨는데 정말 정정하고 정말 젊게 사시잖아요. 저희도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생명의 수요를 끊임없이 창조하래요. 쉰들러 박사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6가지가 있대요.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2번째는 안전, 3번째는 창조적인 표현, 4번째는 인식, 5번째는 새로운 경험, 6번째는 자존심이래요. 이 자존심, 그쵸, 자존심 필요하죠. 자존감도 필요하고 자존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게 눈에 띄었냐면 창조적인 표현, 새로운 경험, 이거는 저희 세대, 5060 세대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벌써 우리 나이 먹었어. 그리고 벌써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창조적인 표현과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그 도전의식을 놓지 않으시면 아이는 숫자에 불과한 정말 그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의 이론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발끈만 맬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대요. 여러분, 신발끈을 매실 수 있잖아요. 고로 저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독서 모임을 같은 분들하고 지금 3년, 4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변화하는 속도를 제가 3, 4년에 거쳐서 그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은 이슬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미비하지만 시간의 힘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가 있다는 걸 정말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적인 힘에서 제가
많이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지금 세대가 저희는 이제 인생의 반을 통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세까지 살 거니까. 그래서 100세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냐. 성공의 의미는 저희 인생의 후반전에 달려 있어요. 퇴직 후에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그거 중요하고 저희 아랫세대, 저희 자녀 세대, 이 세대, 손주, 손녀 세대를 어떻게 케어하고 성장시킬 수 있나. 이거에 저는 저희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내 안에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잠입하시고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보내면 저희는 이미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